미학적 잡담. 현재의 현대미술은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것이 내 작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행위로서 인정을 받든 조롱을 받든 일단 작가가 작품이라 주장하면 그래 작품이구나 라고 존중을 하려고 하는 환경이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환경인데요. 오늘은 선 하나가 작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저 선이 하나 그어진 미완성처럼 보이는 작품의 겉모습을 완성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거장의 작품이지만 워낙 오래된 시기의 거장이자 그 스튜디오의 한켠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지기에 아직도 이것이 완성작이냐 아니냐의 논란에 둘러싸여 있는 작품이죠.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젊은 나이에 일찍이 현재 바티칸 대성당에 정시되어 있는 피에타를 만들며 능력을 인정받고 시스티나 대성당의 벽화와 천장화, 다비드상을 만든 장본인이죠. 이런 희대의 역작을 남긴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 미완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한 완성작이라는 어쩌면 현대미술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시대를 앞서간 특징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노예 연작입니다. 사실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그 조각된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을 통해 후대 학자들에게 노예 연작 혹은 죄수 연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돌에서 일부만을 조각하여 고통받고 있는 노예 혹은 죄수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은 한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조각되지 않은 채 돌의 일부를 미완성으로 두는 그 표현 자체가 오히려 고통 등을 표현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에타상, 다비드상 등을 만들었던 500년 전에 15세기의 예술가로서는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이런 조각상이 오직 단 하나만 발견됐다면 이는 그저 만들다만 작품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미완성작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미완성을 이용한 완성에 도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적인 배경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1530, 40년대의 시기는 르네상스 후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전성기 시절에 거장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원근법과 묘사법에서 더 이상 발전할 방법이 없기에 조금씩 르네상스 선배들의 완벽함을 부숴버리는 매너리즘 화풍을 탄생시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 전성기 시절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율과 원근법을 나타내며 목이 이상하게도 긴 성목, 얼굴과 몸의 비율이 이상하게 맞지 않는 아기예수, 뜬금없이 우뚝 서있는 기둥, 원근법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작게 그려진 남성 등이 등장하며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가진 전통적인 원근법과 구도, 비율, 묘사 등등의 모든 것들을 살며시 부숴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매너리즘이라는 새로운 화풍의 시점에서도 미켈란젤로의 노예 연작은 조각으로서 일부를 돌 자체로 둔다는 그 시도가 보통의 저돌적인 행동은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주제 자체를 피에타 혹은 다비드상처럼 신적인 존재와 같은 신성한 주제가 아닌 무언가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묘사하려는 것도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에도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며 시스티나 대성당의 벽화와 천장화를 완성해냈지만 본인은 항상 자신을 조각가라고 생각했고 본인을 항상 조각가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각을 하면서 돌을 특정한 형체로 조각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돌 속에 있는 형체를 꺼내줄 뿐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는 하는데요. 돌 속에 있는 형체를 꺼내준다 라는 그의 조각에 대한 사상 속에서 이 노예 연작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여러가지로 앞서갔던 예술가였는지에 대한 재미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